나는 딱히 취미가 없다. 그래서 무언가에 몰두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늘 부럽고 대단해 보였다. 주변에서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면 괜히 있어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과장을 하곤 했다. 요즘 인문학 서적에 꽂혀 있어요. 삶의 방식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신선하고 재밌더라고요. 쿨하다. 그럼에도 나는 뭔가 대단한 취미를 갖고 싶다. 남들의 입에서 우와 멋지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우아한, 전문적이면서도 즐길 수 있는, 과연 나는 그런 취미를 가질 수 있을까? 영감 수업.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처음 만난 사이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소개팅을 할 때,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때마다 당신은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그냥 영화 보는 거 좋아해요 라고 말하자니 좀 진부한 것 같고, 커피 마시고 드라이브 가는 거예요. 이건 뭔가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이잖아? 무엇보다 스스로가 멋져 보이지 않는 느낌입니다. 또 그런 일들이 딱히 즐겁지도 않은데 별다른 취미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떤 취미를 가져야, 무슨 활동을 좋아한다고 말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취미를 통해 인생을 온전히 즐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아한 취미를 버리는 겁니다. 우아하고 고상한, 전문적인, 멋져 보이는 이딴 형용사를 과감히 빼버리는 거예요. 형용사가 없어도 문법에 문제는 없잖아요. 이 문장에서 이 섹시가 없어도, 물론 난 섹시하지만 문장이 되잖아요. 나 영어 그냥 모르니? 우리는 뭐든지 열심히 잘 하려고만 하니까 이제는 일도 모자라서 취미까지, 휴식 시간까지 제대로 보내려고 합니다. 몸도 마음도 푹 쉬라고 있는 게 휴가인데 완벽한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아주 그냥 미친 듯이 분석하고 서칭하고 계획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가만 보자. 공항에서 횟집까지 서쪽으로 12.37km니까 동선이 꼬이잖아. 여기서부터 당신은 재미와 멀어집니다. 그놈의 멋지고 있어 보이는 취미를 찾느라 취미의 본질적 특성인 즐거움을 놓치는 거예요. 영화배우이자 칼럼니스트였던 로버트 벤칠리가 했던 말처럼 말이죠. 유머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것은 유머가 없는 사람들의 취미다. 이 말에서 유머를 취미로 바꿔볼까요? 취미를 정의하고 분석하는 것은 취미가 없는 사람들의 취미다. 산을 좋아한다고 말하려면 풀세팅된 등산복과 함께 정상까지 등반을 한 경험이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골프 정도는 해야 우아한 취미로 쳐줄 것 같고, 요가, 필라테스, 러닝을 하면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섹시한 사람처럼 보이겠죠. 또 복근이랑 그거 뭐야, 이렇게 허리 휘어지는 자세? 그런 거 인스타에도 올리고요. 피규어를 좋아하면 최소 스페셜 에디션이 모여있는 장식장 정도는 있어야 하고, 커피가 취미라면 바리스타 자격증과 함께 드립커피 정도는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건강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삶도 윤택해지고 너무 좋죠. 하지만 문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구별하는 건 쉬워요. 취미 활동을 할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신경 쓰시나요? 더 많은 장비와 고급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취미가 될 수는 있어도 즐거움은 될 수 없을 겁니다. 이걸로 인해 인생이 그닥 재밌어지지도 않을 거고요. 캠핑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딱히 뭔가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가볍게 떠날 수 있습니다. 비루하고 모자란 조건에서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물품을 구비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요. 근데 그냥 요즘 트렌드라서 그저 흉내내기 위해 캠핑을 시작한 사람은 일단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서부터 막막합니다. 본인은 이것 또한 재미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분명해지거든요. 뭔가 허하고 충족이 안 되는, 왠지 더 좋은 장소와 장비가 있어야만 될 것 같은. 참고로 저는 요즘 자전거에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자전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 무슨 자전거 타세요? MTB? 로드? 하이브리드? 라이딩은 어디로 가세요? 솔직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왜냐면 동네에 널려있는 카카오 자전거 빌려 쓰거든요. 안전운행하세요.
내 자전거는 아니지만 진짜 편하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취미라고 하기엔 좀 애매한 거죠. 저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이들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하루에 한 15분에서 20분 타요. 그냥 동네천 따라 천천히 달리다가 중간에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너무 좋아요. 물론 사람들이 비웃는다거나 무시를 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너무 재밌겠다. 나도 자전거나 타볼까? 이렇게 리액션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딱히 흥미를 갖거나 더 관심 있어 하진 않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취미라는 것에 대해 너무 높은 기준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무슨 신혼집 가구 고르듯이 겁나 까다로워요. 아 좀 클래식한데 모던하면서 샤프하지만 소프트한 조명 없나? 큰 돈이 들지 않으면서 폼도 좀 나고 오래 할 수 있으면서 너무 어렵지 않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전문적으로 보이면서 멋스러워 보이는, 우아하고 고상해야 되고 멋있어 보이고 트렌디해야 됩니다. 거기에다 어떻게든 돈으로 연결시키려고까지 해요. 당신이 정말 인생을 재밌게 살고 싶다면 삶을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당신만의 소중한 취미를 고급화하고 전문화시키고 수익화하려고 하지 마세요. 취미는 업이 아니고 보여지기 위한 허세도 아니며 발전적이고 의미있고 가치 있어야 되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즐거움, 그게 답니다. 취미의 역할은 그게 전부예요. 고상하고 우아한 척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장으로만 가득한 책은 그 내용이 아무리 전문적이고 있어 보이는 디자인이라 할지라도 독자로부터 철저히 외면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특별한 재미를 주는 그 멋진 취미를 저쪽 구석탱이에 처박혀 있는 서가에서 먼지가 수북히 쌓인 채로 꽂혀 있는 고루한 책처럼 그렇게 초라하게 내버려 둘 건가요? 단지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자전거 이야기로 돌아와서 남들이 보기에 딱히 인상적이진 않겠지만 저에겐 정말 소중한 취미입니다. 하루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즐거움을 주거든요. 자전거를 타러 가는 그 설렘과 시야에 들어오는 넓고 쾌적한 풍경, 보너스로 주어지는 시원한 바람, 아무 곳에나 잠시 세워서 여유를 즐기고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기고, 이 모든 건 비록 전문적이거나 생산적이진 않지만 제 일상을 지탱하게 해주는 큰 힘이 되어줍니다.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볼 것, 할 것, 배울 것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이에 우린 더 바빠졌고 욕심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신은 뭐든지 열심히 잘 우아하게 하려고만 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들은 나를 더 성장하게 만들고 인정받고 성공하는 계기가 되어줍니다. 아까 말했듯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의 일상 속 활동 하나하나가 오로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고 타인으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방향으로만 설계되어 있다면 인생의 즐거움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어질 겁니다. 잠시만 행복할 뿐 공허한 마음만 커질 거예요. 우아하고 고상한 척을 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이 취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문장들이 나오더라고요. 취미,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 아름다운 대상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힘, 감흥을 느끼어 마음이 당기는 멋. 이 정의대로라면 전 취미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당당히 말하고 다니려고요. 저 자전거 좋아해요. 하루 15분? 매일 즐기고 아름다운 걸 감상하고 마음을 담기는 멋이랄까?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저래. 당신의 취미는 무엇인가요? 남들 눈에 우아하고 고상하고 있어 보이는 거 말고 사소하고 쓸데없고 찌질하고 멋대가리 없지만 무엇보다 내 영혼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런 취미가 있나요? 만약 없다면 지금 바로 일상을 관찰해보세요. 그 안에 내가 자주 웃고 많이 감동하는 순간들이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의 진짜 우아한 취미입니다. 팔 아파. 오늘 말씀드린 취미라는 건 결국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취미보다 당신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노하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전자책과 강의를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의 취미가 정말 궁금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우리 서로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혹시 아나요? 댓글 보다가 이런 취미도 있구나, 나도 해봐야지 하고 번뜩이는 영감이 떠오를지, 그래서 그 활동이 내 인생 최고의 우아한 취미가 될지.